네 번째로 유전 정보의 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염기 조합입니다. 트리플렛 코드라는 말로 훨씬 유명한데요. DNA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로 1개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코도는 RNA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로 1개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보면 DNA의 트리플렛 코드가 전사가 되면서 RNA 코돈이 되고요. DNA의 T위는 RNA 우라실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과정 보겠습니다. 특정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DNA나 RNA 염기 서열이 변하면 다른 단백질이 합성이 돼서 형질 차이가 발생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가능하다 그랬지 100%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즉, 형질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상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으면 정상 형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모식도를 보게 되면 핵 속에 있는 DNA가 핵궁 통해서 빠져나와서 RNA가 되고요. 이때 전사가 됩니다. 그리고 RNA는 리보솜에서, 즉 세포질이나 이제 핵막이나 소포체 이런 데서 번역이 되면서 단백질이 됩니다. 네, 이 트리플렛 코드가 이렇게 코돈이 되는 상황인데 얘가 전사 주연 가닥이고요. 얘가 이제 RNA랑 똑같은 이제 티민과 우라실 차이만 있는 가닥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얘가 번역이 되면서 아미노산 합성이 되는데 CGU는 여기서 찾으면 아르지닌, 얘는 글라이신, 얘는 타이로신, 얘는 트립토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 보겠습니다. 코돈 개수는 4의 3승에서 64입니다. RNA의 염기는 4종류, 즉 A, C, G, U 이렇게 4가지이기 때문에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64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의 개수는 61개입니다. 전체 코돈은 64개인데 종결 코돈 3개를 빼서 61개만 코돈을 지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입니다. 다른 아미노산은 20가지로부터 합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약 20가지다 이런 말씀을 항상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약이 붙은 이유가 이제 다른 아미노산이 이제 얘로부터 합성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고등과학 기준으로는 약 20가지냐 아니면 20가지냐 이런 것들은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약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구나. 근데 20이나 숫자는 기억하자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드린 건데 어쨌든 이제 약 20가지가 훨씬 더 정확하긴 하다. 근데 20가지도 괜찮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20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주의하실 부분은 유신 떨어져 있고요. 세린 떨어져 있고요. 아르지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들도 하나로 센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20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코돈이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한 개의 코돈이 여러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DNA나 RNA 염기 서열이 변해도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DNA나 RNA 염기 서열이 변화해서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해도 비슷한 아미노산끼리 바뀌었다라고 하면 단백질 구조 변화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코돈의 3번째 염기가 바뀌면 첫 번째랑 두 번째 염기가 바뀐 것에 비해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뀔 확률이 낮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리보솜 같은 경우는 이 코돈을 읽을 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되게 꼼꼼하게 읽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대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대충 읽는 관계로 3번째 염기가 바뀌는 게 훨씬 더 아미노산 종류가 바뀔 확률이 낮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UG는 메사이오닌을 지정하는 코돈이고요. 게시 코돈이니까 단백질 번역이 시작되는 지점 봐주시면 되고요. UAA, UAG, UGA는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 코돈입니다. 종결 코돈이니까 단백질 번역이 중단되는 지점이고요. 종결 코돈 읽으면 리보솜과 RNA 분리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물에서 특정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3경기 조합과 코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명체는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인슐린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당을 낮춰서요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인간 인슐린을 원래는 인간에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슐린 필요하니까 다른 인간의 인슐린을 뺏어오자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인권 문제도 있고 양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 인슐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첫 번째 아이디어가 돼지 인슐린을 사용하자였습니다.
돼지 인슐린은 인간권과 정말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돼지 인슐린 사용해서 인간한테 주입하자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똑같지 않으니까 뭔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제로 나온 게 바로 대장균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대장균에다가 인간 인슐린 유전자를 삽입을 합니다. 대장균은 분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삽입하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슐린을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장균을 이용을 해서 인간 인슐린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슐린을 상대적으로 싸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랑 돼지 인슐린을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암호화는 이제 이런 코돈이나 3연기 조합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이제 돼지를 사용할 수가 있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비슷하지 똑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면역 반응 문제가 있어서 인간과 똑같은 유전자를 대장균에 삽입을 해서 대장균이 빠르게 증식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인간이 인슐린 사용하고 있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할 부분 RNA와 단백질 합성 방향과 읽는 방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RNA는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이 되고요. 즉 5'에서 3'으로 읽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DNA 구조를 보면 이렇게 인상기 있는 부분이 5'이니까 5'에서 3' 그리고 5'에서 3'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향이 거꾸로인데 평행이니까요. 역평행 구조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사 과정 보도록 할 건데요. DNA는 5에서 3', 5에서 3' 이렇게 역평행 구조인데 1번이 전사 주형이다. 그러면 파란색이 이제 RNA가 되는 거고요. 2번이 전사 주형이다. 그러면 RNA가 이제 보라색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사가 될 때 DNA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RNA가 5에서 3'으로 합성이 되고요. 여기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첨가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이 되고 이렇게 읽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기에서 카복실기, 즉 N말단에서 C말단으로 합성이 되고요. 즉 아미노기에서 카복실기인 N말단에서 C발당으로 읽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통합과학 앞단에서 했었는데 그 내용 참고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미노산 구조는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미노산 공통구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R이라고 써있는 겹사슬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이 연두색 표시한 겹사슬 부분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공통이니까 절대 불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얘는 아미노기, 얘는 카복실기, 얘는 그냥 수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는요. 카복실기랑 아미노기가 물이 나오는 탈수축합 반응에 의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니까 탈수축합 반응이라면 거꾸로 가는 거는 물을 가해야 됩니다. 물을 가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가수분해 반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먹은 거 분해를 할 때는 가수분해 반응 일으켜서 분해를 시키고요. 결합할 때는 이렇게 2개 결합해서 탈수축합 반응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N말단, C말단 볼 건데요. N말단은 이쪽, C말단은 이쪽이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번역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라이보솜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2덩어리가 합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게시 코돈을 인식을 하면 RNA의 5' 쪽에 있는 이제 게시 코돈을 인식해서 라이보솜이 합체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코돈을 읽어가는데요. NH2 이렇게 N말단 쪽이 점점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히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뽑히면서 먼저 합성 그리고 얘가 나중 합성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쭉 가다가 종결 코돈을 인식하면요. 얘네들이 분리가 되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기억할 부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